오늘의 전도용마 이 코인 소개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요즘 미는 그게 있죠. 오늘의 이 코인은 무조건 네. 업비트 원화부터 다 설명을 드린 다음에 딴 코인으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네. 업비트 원화를 굉장히 유심히 보신 분들이라면은 네. 한 번씩 펌핑이 나오는 코인이죠. 메탈 코인입니다. 메탈. 네, 메탈 코인이고요. 메탈 메탈 코인 자체에 대한 컨셉은 페이먼트 리워드 코인이고요. 페이먼트 코인들은 제가 굉장히 많이 설명을 드렸죠. 뭐 그다음에 다른 전문가님들께서도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뭐 펀디엑스나 이런 거 말씀하시는 네, 펀덱스 건가요? 같은 이제 페이먼트 코인인데, 페이먼트 코인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이라고 하죠. 이 추구하는 목표, 가치, 문제의식 이런 거는 다 똑같습니다. 다 동일하다고 보면 되고요. 네. 아무래도 코인 자체가 투기 위주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 쓰이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사실. 네, 근데 이 페이먼트 코인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거는 이제 가치 저장 수단뿐만 아니라 뭐 대부분의 재화나 이제 실물들을 공공 서비스들과 뭐 더불어서 이제 코인으로 교환을 하겠다, 이런 포부를 당차게 내놓고 나오는데, 네. 메탈도 똑같습니다. 같은 목적으로 만들어졌고요.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이제 친구나 지인, 가족들한테 돈을 송금할 수 있고 편리하게. 네. 그다음에 언제든지 월렛을 통해서 이제 뭐 자동차든 뭐 옷이든 음식이든 서비스든 공연이든 이런 것들을 살 수 있게끔 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나왔습니다. 네. 왜 웃으세요? 댓글창에 굉장히 이거 읽어도 되는 댓글인지 거요? 아닌지 모르겠어서 친구분이신 것 같아요. 네, 진짜는 아닐 것 같지만 오빠 설마 했는데 오늘 방송을 나올 생각을 하다니 그렇게 바람을 펴놓고 라고 최인성님께서 말씀을, 나 하나 바보 만들고 난 지금 지옥 속에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알고 보니 저를 말하는 건가요, 설마? 그러니까요. 인성이 최고이신 분인가? 인성찬님. 이원재님 얼굴에 철갑 쓰셨나요? 이원재 대표님을. 친구들이 장난을 네. 치러 나온 것 같아요. 오늘 굉장히 여자를 공격을 가지고. 하시네요. 네, 친구들이 네. 장난을 치러 나온 것 같은데 네. 그만하세요. 지금 화나신 거 아니죠? 조금 화났는데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네. 너무 이렇게 장난치시면 안 되고요. 네. 일단은 계속 코인 설명을 하러 갈까요? 네, 가보도록 계속 하겠습니다. 하죠. 자, 온라인 송금 시스템인 이 페이팔과 비슷한 것 같은데요. 자, 메탈 코인의 장점과 특징을 살펴주시죠. 일단 메탈 코인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암호화폐 지갑에 대해서 쓰기 힘들어하는 이유가 프라이빗 키라던가 네. 이제 퍼블릭 키가 어떻고 지갑 주소가 어떻고 이제 실생활에 동떨어진 어려운 용어나 이제 개념들이 많아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메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사용자들의 접근도를 높이기 위해 모바일 앱을 통해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메탈을 통해서만 이렇게 결제를 하게 되면은 네. 결제 금액의 5%를 메탈 코인으로 지급을 해줍니다. 뭐라고 해야 되죠? 약간 포인트 개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포인트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 페이백 받는 거를 POPP라고 하거든요. POPP요? POPP요. Proof of Processed Payment라고 불리는 시스템을 통해 거래를 증명하는 건데, 네. 이렇게 거래를 증명하고 리워드를 받는 건데, 일종의 이렇게 거래를 증명하고 리워드를 받으면서 마이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채굴이라고 하죠. 네, 그러면 지불도 할 수 있는데 제가 또 보상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화폐랑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지불을 했을 뿐인데 어떻게 마일리지 개념이라고 봐야 맞아요. 될까요? 이런 메탈 코인이 상당히 좀 구미가 당기는데 그럼 취약점은 뭐가 있을까요? 취약점이라고 말씀드리면은 아무래도 페이먼트 코인의 문제점이, 취약점이라고 보다는 약간 부정적인 측면이죠. 페이먼트 코인들은 웬만하면은 이제 페이팔이라든가 구글페이, 네. 삼성페이, 그 다음에 애플의 앱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이 상용화가 돼 있고 성공을 했기 때문에 진입장벽 자체가 높습니다. 사업성으로 보면요. 사업성으로 보면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게 성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성공을 못할지에 관해서 조금 의문스러운 점이 많죠. 아무래도 네. 의문스러운 점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되죠? 사업성을 평가를 할 때 굉장히 마이너스를 많이 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네. 5% 페이백 같은 경우에는 구매자가 짜고 소위 말하는 카드 깡가 같은 거, 이제 아까 5% 페이백이라고 했잖아요. 네. 페이백이다 보니까 제가 사업자고 이제 구매자가 5% 페이백을 받는다고 하면은 서로 내가 이 현물 거래를 하고 난 뒤에 다시 그 현물 거래 금액만큼을 돌려줬을 때는 5% 페이백이 발생하는데, 네. 이거를 거래만 100번을 해도 500%의 페이백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이 페이백을 어떤 식으로 차단을 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정답이 없다고 해야 될까요? 네. 당장 이러한 부분은 5%를 적립을 해주는데 이걸 어떤 게 페이백을 시켜야 되고 어떤 걸 페이백 시키면 안 되는지에 관해서도 조금 대응 방법에 논란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아트라고 하죠. 가상 통화가 아닌 법정 화폐를 가지고 이거를 지불을 하는 거에 있어서도 수수료를 낮게 하고 송금을 편리하게 하는 앱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 그렇죠. 같으면 토스라고도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굳이 가상화폐를 통해서 암호화폐를 통해서 이렇게 쓸 수 있거나 아니면 쓸 수 있게 하는 서비스들이 나온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용을 할까라는 문제가 있겠죠. 네. 네. 페이먼트 코인에 대해서 사실 많이 알아봤는데 볼 때마다 어떻게 보면 페이먼트라는 거는 화폐의 가장 기본적인 지불 그쵸. 수단이라는 네. 그 기능을 실행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화폐의 역할인데요. 사실 이런 페이먼트 코인을 볼 때마다 보면은 부족한 게 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네. 들어요. 맞아요. 자, 그래서 이 객관적으로 취약점을 잘 짚어주고 계신데요. 자, 하지만 메탈코인의 이 조직 구성은 괜찮은 편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가요? 들으셨군요. 조직 구성 네. 자체는 굉장히 좋고요. 이제 어드바이저뿐만 아니라 뭐 CEO 분들 그리고 다른 분들도 이게 업계에서 잔뼈가 굉장히 많이 굵으신 분들이에요. CEO 같은 경우에는 퀵코인과 스텔라 프로젝트에 참여하셨고요. 사업적으로는 트리라는 대마초 관련된 사업을 샌프란시스코에서 하셨었는데 이게 좀 문제가 된 적도 있었어요. 샌프란시스코 자체에서는 대마초가 합법이라고 하지만은 이게 또 다른 나라에서는 합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됐었고 네. 팀원들 자체도 비자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경력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조금 업계의 잔뼈가 굵었기 때문에 이 경력 사항이나 팀원들에 있어서는 점수를 좀 많이 주겠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네, 이원재 대표님 하면 역시 또 차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코인을 투자 목적으로도 많이 이제 사고 있기 때문에 차트를 보면서 좀 기술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일단 업비트 차트를 볼까요? 업비트 네. 차트를 보면은 좀 크게 해드릴게요. 업비트는 사실 저한테는 약간 그림의 떡인 게 저는 계좌를 열 수가 없어요. 신규 회원이라 아, 계좌를 그러세요? 등록할 수가 신규라서. 없어가지고. 네. 3개월치 그게 있지 않나요? 3개월치 거래 내역이라던가 이제 네. 뭐라고 해야 되죠? 아파트 관리비 뭐 이런 게 있으면은 그러면 열 수가 있나요? 네, 그건 풀 수가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진짜요? 아파트 관리비가 아닌 급여 내역이네요. 급여 내역이요? 네, 급여 내역이요. 그러면은 업비트도 나중에 한번 계좌를 이러면 안 되지. 저는 투자를 하지 않고 관망해야 하는 사람인데 그쵸 재능이 이젠 좀 없잖아요. 쉬어야죠. 잠깐 쉬어야죠. 네. 네,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메탈 같은 경우에는 4시간봉 차트로 먼저 봐드릴게요. 네. 4시간봉 차트로 보면은 메로나로 봐드릴게요. 오늘 제가 메로나라고 했습니다. 메로나. 4시간봉 차트로 보면은 지금 네. 11M이 터졌죠. 11M만큼의 거래량이 터졌는데 윗거리가 좀 달렸고요. 윗거리가 달리고 단기 이평선 이 부분에서 받아주는 이 밑꼬리가 달리면서 받아주는 모습이 보이는데 메탈 같은 경우에는 차트 자체가 워낙 업비트에서 많이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업비트만 보셔도 충분하겠지만 이렇게 약간 첫 번째 봉에서 매집봉이 아닌 바로 슈팅을 쏘고 이제 이평선이 올라오면서 받아주는 구간이 보이면은 네. 조금 들어가도 되지 않나. 이게 전형적인 불플래그 패턴이거든요. 네. 불플래그 패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들어가도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지만 이 크기를 보셔야 돼요. 크기 자체가 어제와 같이 뭐 한 50% 60%는 좀 무리고요. 보통 한 15%에서 20% 정도 슈팅을 쏘고 이제 횡보를 할 때 그때 들어가시는 게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은 메탈 자체가 너무 하락 횡보장에서 한번 올린 거기 때문에 양봉으로 네. 이 부분만 보고 들어가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메탈 같은 거는 전형적인 펌핑 중 작전주기 때문에 조금 뭐라고 해야 되죠? 매집 때 이렇게 매집 때 바닥을 받아주고 네. 이렇게 거래량이 안 터지는 이 부분에서 들어가는 게 낫지. 펌핑이 이미 나오고 한 50% 이상 나왔죠. 50% 이상 나오고 네. 밑으로 이렇게 빠지고 있을 때는 이평선으로 단기 이평선을 맞고 튀는 거는 아무래도 단타적으로만 접근을 해야지 장기나 뭐 중장기 스윙 같은 위주의 투자를 하실 때는 지양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제가 요즘 차트 공부를 조금 하고 있는데 궁금한 게 있는데 저기 초록색 위에 있는 걸 보통 필요침이라고 하잖아요. 저건 어떤 신호라고 봐야 되나요? 이 부분 말씀이시죠? 네네. 좀 이 부분 네. 말씀이신데 이 부분은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에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단기 차익 실현이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윗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네. 차익 실현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윗꼬리 지점까지는 안 잡으시는 게 좋고요. 네. 이 밑에서 달리고
그러니까 밑꼬리가 달리고 네. 이평선으로 올리는 부분, 이 부분에서만 받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꼭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저처럼 공부를 안 한 채로 그냥 감으로 때려박는 식으로 투자하시면 정말 네. 큰일 나니까요. 이원재 대표님이 너무 격하게 동의하시는데요. 네, 아유, 안 됩니다. 네, 이원재 대표님 방송 보시면서 네, 좀 함께 차트 공부도 공부하면서? 같이 하시고 투자하는 방법, 전략 얻어가시기를 네.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온라인 송금 시스템과 관련된 저 이코인 오늘은 메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